스타벅스가 들어온다, 올리브영이 들어온다, 맥도날드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분양률이 무려 97%에 달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나 많은 상가 호실인데 그 중에 남은 게 몇 개 되지 않는다. 지금 빨리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석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만약에 분양사기를 당했다 라고 한다면요, 어떤 경우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지, 또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증거들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분양 후 시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주택도 그렇고요, 상가 건물의 경우에도요, 먼저 분양을 받고 그런 다음에 시공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업체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선분양을 받아야 공사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다 보니까요, 실제로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실제로는 입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공사의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고 허가 과정도 굉장히 금방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기만 광고 혹은 과장 광고들을 해나가면서 분양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주변에 봤을 때 실제 공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막상 입주를 하려고 보면 내가 처음에 설명받았던 내용과 실제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수분양자 분들이요, 막상 입주할 때가 되면 이거 과장 광고 아니야? 허위 광고 아니야? 분양 사기 아닌가? 나 이거 고소해야겠다, 계약 취소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실제로는요, 이런 것들이 사기 광고다 혹은 사기 분양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분양 대행사라든가 시행사 측에서 처벌을 받거나 분양 계약이 취소 해제되는 경우는요 아주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한번 잘 보시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지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하신다고 한다면 분양 사기로 인한 고소와 분양 계약 해제 소송을 준비하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증거들을 수집하시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분양계약 해제라든가 사기 고소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기보다는요,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체상금을 더 많이 받으시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그냥 압박해가지고 합의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이끌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가 관련된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은 허가가 다 나왔어, 그리고 건축 허가도 이미 다 나왔어 라고 하면서요, 이제 금방 관공서 인허가가 다 준비가 되었으니 혹은 한두 달 내로 다 금방 끝날 것이니 문제가 없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분양사기가 됩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지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인허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합 설립부터 해가지고 조합원 모집 등등등이 있어가지고요, 각각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그 조합을 설립할 수 없거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이 특정 수 이상 다 모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조합원도 모으고 있는 거다, 이런 거짓말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반드시 분양사기가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요, 분양사기를 주장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지 조건과 관련된 허위 광고입니다. 특히나 상가 분양에서 이런 과장 광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상가의 어떤 가치를 결정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전체 상가의 공실률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가가 공실률이 매우 낮다 라고 할수록 그 상가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상가들이 뭘 하냐면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거길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스타벅스가 들어온 건물이면 그 건물은 된다 라고 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스타벅스 하나만 들어오면요, 그 상가 건물들은요, 다른 공실들도 굉장히 빠르게 채워져 나가고요, 실제로 공실도 굉장히 낮고요, 공실이 생겨도 금방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희 건물 1층 몇 호에는요 이미 스타벅스가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올리브영, 그 옆에는 뭐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미 들어오기로 다 예정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과장 허위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를 하거나 분양계약 해지
해지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도 이런 게 있었어요. 스타벅스가 들어온다, 올리브영이 들어온다, 맥도날드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분양률이 무려 97%에 달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나 많은 상가 호실인데 그 중에 남은 게 몇 개 되지 않는다. 지금 빨리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스타벅스라든가 올리브영 혹은 맥도날드와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 들어오기로 돼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당시에 분양률 97%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했던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뭐이냐면요. 자금 조달 능력과 관련된 거짓말입니다. 공사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시행사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돈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양자들을 끌어모아서 기초 비용을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분양자가 벌써 몇 명이 모였습니다. 분양계약 우리가 몇 건이나 했고 그래서 지금 계약금 얼마 받았습니다. 라는 걸 기초로 결국은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PF 대출 받은 걸 가지고 건물을 지어 나가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PF 대출 같은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시행사 측에서 실제로 PF 대출이 나올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지수임에도 불구하고 PF 대출 나오기로 돼 있다. 다음 달이면 나온다 라고 말하면서 돈이 금방 들어올 거니까 실제로 그 돈만 다음 달에 들어오면은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만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말해놓고 PF 대출이 계속해서 딜레이 되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공사가 완공되어져 가고 진행되는 속도도 충분히 현저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기가 충분히 성립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하거나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의 사정들이라는 게 뭘까요? 실제로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요. 건물에 누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이거 사기다, 사기 분양이다, 모델하우스 갔을 때 이러지 않았냐, 훨씬 더 고급진 자재였다 라는 주장을 아무리 하셔도 법원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소간의 과장 광고다 혹은 하자 보수라든가 손해배상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 한해서 분양계약 취소나 해제를 주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고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건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사실은 이게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는데 분양은 보통 누가 합니까? 분양 대행사가 합니다. 그런데 그 분양 대행사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요. 고정적인 급여가 높지가 않습니다. 내가 분양 하나 성공시킬 때마다 인센티브로 몇백만 원씩 받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 직원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가급적이면 과장하고 부풀려서 광고해서 최대한 계약을 따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분양 대행사 직원이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할 때 그런 것들 사실 처음부터 녹음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너무나 좋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내가 분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2, 3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얘기했던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 3년이 지난 다음에 이르러서 내가 고소를 하려고 하니 문제는 분양 대행사 직원이 누군지도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연락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 사람과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증거로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결국 분양 대행사로부터 받았던 팜플렛과 그리고 분양 계약서 이게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분양 사기를 당했다면 예를 들어 아까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로 뭐 스타벅스나 올리브영이나 맥도날드나 유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기로 했다라는 거 실제 저희 의뢰인 사건의 경우에는요 5층과 6층에 CGV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몇 개의 유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기로 했었다라는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미 분양률이 97%에 이르렀다는 내용들 이런 것들 계약서에 안 나와 있을 거잖아요. 팜플렛에 안 나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양 사기를 고소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과거에 상대방과 분양 대행사 직원과 전화했던 녹음 파일이 있는지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식으로는 분양 대행사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역으로 질문해가지고 이끌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니 그때 당신들이 분명히 3년 전에 나한테 분양 광고하면서 이거 스타벅스, 올리브영, 맥도날드, CGV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냐? 왜 안 들어오냐? 물어보면 저쪽에서 얘기를 하겠죠. 우린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거나 잡아떼거나 아니면 원래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 그쪽에 들어오지 않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서 둘러대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후자처럼 둘러댄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역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분양 대행사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오기로 했었다라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사기로 고소하는 게요, 실제로 처벌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민사에서 이거 분양 사기니까 내가 이거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분양 사기가 아니어서가 아니고요, 가장 많은 경우에는요, 증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분명히 이미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뭐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분양률이 몇 %에 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거 분양받아 가면은 6개월 뒤에 본인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재매각해주겠다라고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그런 것들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양 사기로 고소할 거냐면요, 크게 두 단계를 고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제가 말씀드린 분양 사기 유형에 해당하는가.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이런 것들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분양 사기 유형에 해당한다고 한다면요, 증거가 없더라도 그런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건 변호사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증거 수집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